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자궁내막증 환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부자궁내막증이고요. 신부자궁내막증이란 것은 병변이 다른 장기까지 퍼진 경우를 신부자궁내막증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게 사기자궁내막증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4년 전에 한 번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수술이었어요. 저는 사기 자궁 내막증이기 때문에 병변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첫 번째로 왼쪽에 내막종이 6cm짜리가 있었어요. 6cm짜리가 있어서 자궁을 옆으로 확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궁 내막종 6cm짜리 제거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난소 주위에 또 병변이 붙어 있어가지고 오른쪽 주위, 난소 주위에 있는 병변 제거했고요. 그리고 병변이 복막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복막이 막 붙어 있고 유차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복막 절제술 받고 복막 박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궁하고 직장이 딱 붙어버렸어요. 제 자궁이 후굴되어 있어요. 제가 신부 자궁내막증을 진단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예전부터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10년도 더 된 제가 결혼하기 전인 30대 초반에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을 했었어요.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마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진료봐 주신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 초음파를 보면서 그러셨어요. 와, 자궁 모양이 너무 예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자궁 모양이 하트 모양이래요. 그러면서 약간 뒤로 후굴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생리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자궁하고 직장이 좀 붙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궁이 이제 밑에가 이제 직장하고 붙다 보니까 자궁 위에 가운데가 당겨지겠죠. 그래서 자궁 모양이 하트 모양이 되고 자궁이 약간 뒤로 후굴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받은 수술은 자궁하고 직장이 딱 붙어가지고 그 자궁하고 직장하고 분리하면서 직장도 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자궁 내막증이란 것은 생리혈이 역류한 생리혈이 빠지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붙어서 염증을 일으켜 생기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혈이 빠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쪽에 가서 고였겠죠. 그래서 자궁에 붙어가지고 그 자궁 내막증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성근증 모양이 됐어요. 자궁 내막증이 점점 커지면 성근증이라고 또 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부형 성근증이었어요. 자궁 속에서 생긴 게 아니라 자궁 바깥에서 생긴 외부형 성근증이라서 그 자궁의 뒤쪽에 붙어있던 외부형 성근증을 제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도 있는데 자궁 근종은 크기가 작아서 따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어요. 저를 수술해 주신 과장님께서 제 수술이 암보다 더 복잡한 수술이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수술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아파가지고 가끔씩 진통제 하나씩 먹고 있답니다. 제가 생리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었으니까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이 30년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듯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아닌 환자인 제가 왜 자궁내막증에 걸렸고 어떤 것들이 자궁내막증을 악화시키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자궁내막증이란 것은 생리혈이 난관을 타고 역류를 해서
골반강 안에 조직이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리혈이 역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지는 않지요. 건강한 경우에 생리혈이 역류하면은 백혈구의 대식세포와 임파선 등이 염증세포를 잡아먹어서 해독을 하죠. 그래서 염증세포를 없애요. 그런데 자궁 내막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해독작용이 잘 안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잘 걸렸어요. 아마도 골반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체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체질적인 원인이 있고요. 제가 처음 사춘기 때 생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생리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리 기간도 길었고요. 그리고 생리를 하면 할수록 더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우유급식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우유급식을 받았어요. 그때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 그게 또 자궁 건강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유에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환자들한테 좋지 않다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카페라떼도 거의 끊었고요. 대신 가끔씩 두유라떼를 마시고 있어요. 지금도 카페라떼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커피를 마셨어요. 가끔씩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요. 그게 또 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생일을 할 때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인스턴트 커피 타서 마시고요. 그러면 아랫배가 아프면서 생리혈이 좀 천천히 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피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골반 쪽의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대식세포의 해독작용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창시절 내내 컵라면을 즐겨 먹었어요. 컵라면은 특히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환경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자궁 건강에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자궁 내막증이란 것을 처음 안 것이 또 결혼하고 1년 후였어요. 그 전까지 초음파를 보면은 자궁과 난소가 모두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난소에 2cm짜리 혹이 있고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때 처음 제가 자궁 내막증이란 것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더 심해진 경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 후에 식습관이 많이 달라지고 살도 많이 쪘어요. 저는 워낙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기보다는 김치나 나물 반찬을 더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으면은 늘 고깃집으로 가니까 그럴 때 고기를 좀 많이 먹었죠. 그런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늘 같이 고기를 먹었고요. 또 외식도 거의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점점 쪄서 결혼 후에 몸무게가 2년 만에 5kg이 늘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겼었어요. 아시다시피 자궁내막증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난소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데 체중이 늘다 보니까 지방이 많아지고 또 이것이 저희 질병을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살은 찌우기는 쉬운데 빼기란 정말 힘들었고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궁내막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쭉 해오면서 갑자기 난소의 혹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해서 일을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더 악화가 됐었고요. 제가 10년 이상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밤낮이 바뀌고 생활 리듬이 깨지는 생활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제 주위에 늘 한 명씩은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으로 수술받은 동료들이 있었고 또 자궁 성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밤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도 자궁 건강을 해롭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자궁 내막증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신인데요. 자궁 내막증을 갖고 있는 경우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35 이후에 했고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이가 없는데 자궁 내막증이 난임을 유발하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궁 내막증이 더 심해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받은 수술과 자궁 내막증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경험한 자궁 내막증에 대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